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인데 아이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할 때마다 매번 건건이 증여신고를 하는 게 맞는지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증여를 결정한 시점에 몰아서 한꺼번에 해도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이의 계좌에 입금한 날이 증여일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한 날보다 늦게 신고하시게 되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버릴 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건건히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일시금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네. 또는 나는 매월 좀 소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할 예정이라면 이거 궁금해요. 네. 네. 유기정기금 증여라는 걸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기정기금 증여라고 하면 이름이 좀 생소하게 말이 좀 어려워요.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기정기금은요. 네. 일정한 기간 동안 유기?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이 또 세법상 따로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하는 현금의 가치와 네. 내가 나중에 미래에 지급하는 현금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그쵸, 인정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현금을 지금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증여평가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지금 거죠. 내가 뭐 100만 원을 주는 거랑 10년 후에 100만 원을 주는 거에서 그 100만 원의 가치가 다를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만큼을 반영을 해주겠다 이런 네, 맥락인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할인율은 이제 네. 기획재정부령에 따르게 되는데 궁금해요. 네. 현재는 3%로 3% 할인을 해주는 규정이 거군요.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만약 매월 내가 20만 원씩 10년간 증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사실 원금 총액은 2,400만 원이지만 네. 이제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증여평가 금액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내가 주는 원금보다 더 낮은 대략 한 2,047만 원 정도로 네. 증여세 신고를 하실 수가 한 있고요. 350만 원 정도 더 네. 할 수 있는 거네요. 적은 그쵸? 금액으로 신고를 네. 하기 때문에 증여세액 자체도 더 낮아지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껌껌이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유기정기금 증여를 활용하신다면 매월 지급 시점에 건건히 신고하실 필요 없이 네. 첫 증여일에 한 번만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신고 부담 의무도 덜 수가 있겠죠. 저희 지금 유기정기금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주제는 저희 예전에 우먼은톡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고 실제적으로 증여하시려는 부모님들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매번 건건히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 3% 할인도 받을 수 네,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그 첫 증여일에 한 걸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또 증여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진다. 이것도 네, 맞습니다.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약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꼬박꼬박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 입장에서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한 4가지 장점 정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네. 자녀 명의의 계좌에 이렇게 유기정기금 신고로 일정 금액을 증여한 다음에 그 돈을 다른 투자 계좌로 이렇게 이체를 해서 거기서 투자하는 건 괜찮나요? 이렇게 유기정기금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이라면 네. 그 돈은 이제 수증자분의 돈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겨서 투자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금저축 계좌를 일단 만들었는데 이 연금저축 계좌에는 이 유기정기금 신고하는 데는 문제 없는 계좌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유기정기금이라는 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계약상황에 맞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로 받는다고 그 사항이 달라지는 것은 네. 아니고요. 이렇게 지급받으신 수증자는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본인 자산이시니까 네. 뭐 ETF 같은 다양한 투자 상품들 자유롭게 투자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연금저축을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긴 하지만 연금저축 말고도 자녀 명의로 만들 수 있는 계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계좌뿐만 아니라 일반 주식 종합계좌도 미성년자분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성년이 된 자녀라면 ISA 계좌, 비과세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각 계좌로 현금 증여가 가능하니까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을 이용해서 그 계좌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들도 많이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은퇴가 가까워져서 대부분의 돈이 연금 계좌에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은 이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하실 텐데 어떠세요? 네.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 연금
저축 계좌 자체를 증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셔서 그 현금을 증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본인 명의의 연금 계좌 하나 개설을 하셔서 내가 증여받은 현금 그 계좌로 이체를 하고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제가 추가적으로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법상 연금계좌 승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승계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연금계좌 그 자체를 타인에게 옮기는 개념인데요. 네. 다만 이 승계 제도는요, 상속에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배우자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자녀에겐 갈 수가 없고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제 주변에 자녀 명의로 보험 들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 비적격 연금이나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이라던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자녀를 위해서 들어주면 나중에 내 자녀가 이렇게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는 거잖아 라고 알고 계시던데 이거 사실인지 팩트 체크하고 싶었는데 어떤가요? 연금보험이나 네.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게 보험금을 넣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증여를 한 것으로 봐서 다르군요. 네네. 보험금 수령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수령하는 금액 자체가 증여재산 공제 내의 금액이라면 네. 증여세 없이 자녀가 수령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 댓글에 달아주셨던 질문 중 하나인데요. 가령 뭐 2천만 원 이렇게 그 공제한도 내에서 아이 계좌로 입금을 했다가 다시 출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증여라고 보지 않는지가 궁금하고 왜냐면 이런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은 증여를 해주는데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또 뺏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도 증여를 보는지 궁금해요. 이 증여 반환은요, 언제 반환했느냐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이 증여한 날의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반환을 하시게 되면 그 증여는 네. 없었던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환한 증여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한 가지 네. 있어요. 금전에 대해서는 이 네. 증여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금이나 또는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반환한 현금이 당초에 내가 증여한 현금이다, 이 동일한 현금이다 라고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한번 증여하게 되면 이 증여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현금 증여에 있어서는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질문.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입금해 준 후에 이제 증여 신고를 하고 요게 시간이 지나서 운용 수익이 3천만 원 더해져서 5천만 원이 됐다라고 할 때 네, 이때는 증여세 어떻게 되냐라고 궁금해하시고 또한 이 늘어난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입금 시기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후 발생한 수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수증자의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 수익 소득 구분에 따라서 수증자분이 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뭐 매매 차익이 3천만 원 발생을 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 거고 이자나 배당소득이었다면 금융소득세, 또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을 했다면 연금소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좀 2천만 원까지 현금 증여를 하시고 어차피 2천만 원까지 맞아요. 증여세가 없으니까 증여세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그 있어요.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네. 2천만 원 미치면 증여세 신고 안 해도 되냐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입금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금한 시점에 그게 자녀가 증여를 받은 건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금전을 인출해서 실제로 사용한 날에 전액 다 증여받은 것으로 네. 보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와 명의계좌에 입금한 것 자체가 증여로 보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증여세 신고서가 내가 증여를 했다는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세금이 없다고 미리 신고를 하지 않으시지 말고 생각보다 좀 미리미리 증여 시점에 다 증여 신고를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룬 여러 가지가 좀 포함된 것 같아서 한번 마지막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미성년 아이 명의의 예금 계좌에 2천만 원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에 아이 명의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예금에 있던 2천만 원으로 주식을 한다고 하면 별도의 증여세 신고할 건 없는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이미 증여세 신고를 마친 현금은 수증자, 즉 자녀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타계좌로 이체해서 운용을 하는 건 증여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이분께서 또 달아주신 질문은 차후에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이 남는다면 그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 관련 고민할 거 없는지도 물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증여세 신고를 마친 자금은 수증자분의 자금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를 하실 뿐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저희가 연금저축 계좌 아이 명의를 만들어준 다음에 좀 이렇게 석연찮았던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해소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증여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진짜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하고 싶다. 내가 가기 전에 이 얘기는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절세도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이제 미리 증여할수록 10년 단위의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실 수 있고 절세액을 조금 키우실 수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투자를 통해서 금융과 또 투자의 눈을 키울 수 있겠죠. 증여가 고민이 된다 하는 그 시점부터 네. 상속까지 고려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래에셋증권 성진향 세무사님 모시고 저희가 우리 아이 명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든 다음에 걱정되는 증여세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